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소프트센 연결 재무제표 주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적의 IT 서비스 환경을 위한 솔루션 공급을 주사업으로 헬스케어, 의료정보 시스템, 가상화 솔루션,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 등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 보안, 사물 인터넷 등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초구 반포대로 13 IT센 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다. IT센. 집에서는 97년 7월 18일 코스닥에 상장했고 14년에 주총에서 기존 사명을 주식회사 BTC 정보통신에서 소프트센으로 변경. BTC 정보통신이 이 회사라. 자, 그리고 12년 주총 길이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그전에는 사업 기간이 좀 달랐던 모양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바꿨고 13년 8월부터 이사의 계류에 따라서 주식회사 1근 인프라를 흡수합병했고 19년 주주의 변동으로 IT센의 기존 연결 종속 회사에서 제외되었다. IT센의 연결 종속 회사에서 제외되었다. IT센에서 팔았다 이 말이겠지. 어디로? 수피겐 헬스케어로 팔게 되지. 자, 그리고 지배회사와 종속기업 최적의 IT 서비스 환경을 위해서 솔루션 공급을 주 사업으로 아까 말했던 그렇게 하고 있다. 종속기업은 이제 텐클라우드 국제과학유한공사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사먼서덕 유한공사의 지분을 어딨노? 텐클라우드 유한공사가 해당 종속회사를 100% 지배하고 있다. 100% 지배하고 있다. 샤먼서덕 해당 종속회사를 100% 지배하고 있다. 지주회사고 요 회사가 텐클라우드가 샤먼서덕을 100% 지배하고 있다. 소프트 심천, 소프트센, 강소 요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중화권 영유아 대상 스마트 교육을 심천, 신규 사업은 강소성, 의료 교육 데이터는 샤먼서덕, 지주회사는 텐클라우드 이렇게. 종속된 기업 텐클라우드, 소프트 심천, 소프트 강소, 샤먼서덕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기 중에 전기 중 취득. 작년에 취득했단 말이야. 작년에 이 회사를 취득해서 그러면 매출이 얼마나 발생되었냐. 그게 중요한 거겠지. 자, 텐클라우드 자산이 17억, 소프트센 심천은 63억, 샤먼서덕은 179억, 소프트센 강소는 69억, 소프트센 강소와 심천은 63억, 69억 이렇게 차이 나고, 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700, 소프트센 심천은 샤먼 서덕 마방은 플러스 27억, 영업이익이 179억 중에 27억, 그리고 순이익 20억, 나머지는 적자 이렇게 돼 있다. 전기에는 소프트센 심천이 매출 어딨노? 매출 없네. 매출 아니다 자산이었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억이었고 심천 서덕 마방은 영업이익이 수익이 여기 있네. 매출 2억 중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억이고 310억 매출 중에 샤먼서덕이 영업이익이 52억. 요번에는 수익이 171억 중에 27억이야. 요 곱하기 2를 하면 340억. 요 2를 하면 54억. 작년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맞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수피센 투자조합이라는 2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대주주가 있고 홍콩 춘순 국제무역유한공사가 6.12%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를 가지고 있고 기타가 70%. 그러니까 해외 지분이 이런 거지. 홍콩 지분. 홍콩의 무슨 청도 홍콩 성더 회사인가 하여튼 그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IT센에서 지분을 대주주 지분만큼 삽버렸는 거지. IT센은 여한테 팔아먹고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센이 그냥 홍콩 법인에 있는 사모펀드 회사의 지분이 22%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샀을 거 아니야, 맞지? 얼마에 샀냐면 350원인가 그래 샀는데 한 주당 3,050원 줬어. 3,050원. 40몇 원인가 그런 걸 요거를 800만 주 38에 20, 한 250억 정도 한 그렇게 산 거야. 3,050원. 3,050원. 지금 얼마? 2,900원 하잖아. 그러니까 뭐다? 얘들 계산한 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다. 지금이면 10%한 20%더 싸게 산 거네. 900원이니까 10%. 10%면 300원이잖아. 3%. 한 3, 4% 싸게 살 수 있네. 그렇게 돼 있다.
금융자산으로서는 현금성 자산이 304억, 매출채권 93억. 얘들 매출채권은 0.03%의 매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다 맞나 소리지. 매출이 채권이. 그리고 합계가 404억이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45억. 그리고 뭐 한 요렇게 정도 되는 합계 한 48억 정도 되는 정기 말에 보면은 매출채권이 190억이던 게 93억으로 한 100억 정도가 매출채권이 감소된 거지. 매출채권이 감소됐다는 건 돈이 불어났던 거. 금융부채로서는 매입채무 외상값이 79억, 전년도에는 전기에는 174억에서 79억.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외상이 줄어들었다는 건 100억 갚았다는 소리가 같은 소리.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금융상품 수익을 보니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는 560만 원 벌었고 상각 후 원가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는 3,500만 원 까먹었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로는 2억 6천 까먹었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는 2억 4천을 벌었고 합쳐 5,300만 원을 까먹었다. 금융자산으로서는 상품 종류별 장부 금액을 보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전체를 보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2억,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45억, 합쳐서 48억 정도가 되고 공정가치로 공시되는 금융자산의 현금 및 현금자산 예치금이 304억, 매출채권이 93억, 기타 수치채권 12억 이렇게 받을 거 409억, 전년도에는 520억에서 409억으로 바뀐 거야. 줄어든 거지. 현금성 자산은 별 차이 없는데 이건 전분기가 아니고 정기 말이니까 작년 말부터 파생부채로는 28억, 공정가치 공시환산 금융부채로는 이자부 차입금, 이자 주면서 빌리는 사채가 21억, 매입채무, 외상값이 79억, 그리고 기타 유동 지급채무 5억 해서 106억 정도가 공정가치 공시전환 금융부채가 돼 있다. 이렇게. 자,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는 아까 전에 보면 K글라스가 이거 UTG, K글라스 UTG, 울트라 틴 글라스, 억수로 얇은 글라스, 뭔지 알지? 그거 21% 지분 가지고 있다. 이게 폴더블 3에 들어가는 그 UTG, 폴더블 2부터 들어가는 플립 2부터 들어가는 UTG 글라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이 회사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 회사의 기술을 가져와서 중국 공장에서 돌리면 거기에 대한 매출이 발생된다. 오케이. 매출 채권 93억, 전기말 194억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있노? 재고자산은 전기말 4,800만 원에서 지금 재고자산 중에 제공품이 지금 만들고 있는 품이 19억 정도 되고 상품은 2억에서 2천만 원으로 줄었고 총 재고자산이 2억 6천 있던 게 전기말에서 지금은 19억 정도 있다. 재고자산이 당반기 말 이렇게 유형자산을 보면 총 16억 정도가 있는데 요번에 취득한 게 14억 정도를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별로 없다 맞지? 유형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 14억 뭐 기계장치 얘들은 뭐 기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없으니까 공장 이런 것들도 필요 없으니까 맞지? 중국에서 요번에 이제 하는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 유형자산이 별로 늘어났진 않았던 것 같네. 중국에서 아직까지 전기말에 흡수해서 그럼 중국이 공장이 없다는 소리야? 10억밖에 없는데 처분 13억 지금 16억치 유형자산이 땅은 없다 맞지? 자 넘어가자. 무형자산으로서는 149억인데 요번에 취득한 게 2억 3천치 무형자산이 예대해서 많이 영업권이 81억치나 되고 소프트웨어 5억치 개발비 6억치 이렇게 된다. 영업권이 한 81억 정도 판매만 할 수 있는 기타 무형자산이 한 46억 정도. 무형자산이 얘들이 149억이 되면 유형자산은 16억밖에 없는데 무형자산이 149억이나 된다. 자, 매입채무 외상값이 79억 합쳐서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 합쳐서 85억 됐다. 전기말에는 182억 했다. 차입금은 전환사채가 21억이고 파생상품 금융부채가 28억 합쳐서 49억 정도가 전환사채 차입금으로 있다. 이자 주면서 있는 거. 전기말에는 59억이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생 내역은 어떤 거 어딨노? 뭐 8회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가 있는데 100% 260만 주를 한다. 주당 1869원에 살 수 있는 사채 그리고 뭐 이자를 얼마씩 준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라. 또 이건 뭐고? 자본금. 자본금은 시작할 때 168억,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2억,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주식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 곱하기 주식수를 제외한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금이 나왔다. 주식 발행 잉여금, 주식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라고 같은 말이야. 자본 잉여금. 자, 아까 전에 이거 액면가의 9%를 배당률로 주고 전환 조건은 여기 이거잖아. 이거 어딨노? 누적적 참가적 전환 우선주로 발행과 관련된 사항. 전환 우선주. 전환도 할 수 있고 우선주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일로 5년이 지나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우량주가 그 우선주가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 요 전환. 전환되고 위 기간 중 소량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우선주, 보통주, 한주 이렇게. 우선주의 혜택은 보통주가 배당을 8% 받는다면 우선주는 한 1% 정도 더 받지. 그렇게 해서 우선주 배당을 받을 때는 우선주 혜택을 받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주식을 바꿀 때는 보통주로 바꿔서 그거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고 그거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은 땡큐인 조건이지. 전환 상한 변환 우선주 있어. RCPDS, RCPS. 전환도 시킬 수 있고 변환도 시킬 수 있고 상환도 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 빌리고 싶은 데가 너무 급하면은 많은 조건을 더 줄 수 있는 거지. 와, 우리 뭐 대줄게, 뭐 대줄게, 뭐 대줄게 그런 식으로. 그 대신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조건 더 좋은 데다 빌려주겠지. 자기들 또 안전해야 되고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 요소를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41억, 주식 선택권은 스톡옵션 24억 합쳐서 272억이 있는데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자기 주식 7,400만 원치, 전환권 청산 이익이 4억 들어와서 합쳐서 한 3억 정도 있다. 기타 포괄 누계액은 해외 사업에서 한 3억 정도 들어왔고 합계 한 2억 6천. 그리고 이제 요거 기타 포괄 구성 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식적 지분 평가 손실 요번에 이제 세금 다 띄면 3억 3,800만 원, 해외 사업에서는 한 3억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손금, 이익잉여금, 잉여금인데 얘들이 마이너스니까 결손됐다. 결손금이라고 적어 놓은 것 같아. 보통 결손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잉여금 남는 금인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잉여금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손됐다, 손해봤다, 손해보는 결과, 결손. 하여튼 전기 말에는 84억이 된 게 31억으로 53억치 갚았다는 거지. 채워 넣는 거지, 맞지? 53억치를 더 채워 넣었으니까 84억이 31억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원가는 상품 매출이 86억, 유지보수가 119억, 기타 매출 171억 해서 378억에 매출을 올렸어. 상품 매출이 86억, 유지보수 119억. 그러니까 얘들이 물건 팔아서는 86억이고, 유지보수 해주는 데만 해도 119억씩, 전기만 해도 111억. 비슷하게 떨어진 거지, 유지보수로. 유지보수 매출이 한 30% 이상 되는 거다, 맞지? 기타 매출이 73억이 된 게 171억으로 늘어났어. 기타 매출 여기 보면은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71억에서, 71억 없네. 이제 범주별 수입을 보면 IT 인프라로 판매하는 매출이 73억이고 솔루션 판매가 184억 합쳐서 258억이 시점에서 인식하는 수익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하는 이제 오랫동안 기간에 걸쳐서 인프라가 76억, 직접 판매가 43억, 119억 합쳐서 378억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여기 보면은 솔루션 매출이 전반기에는 74억이었는데 요번에 두 배 반 가까이가 증가했어. 184억이니까. 맞지? 그리고 합계를 보면 143억이 된 게 258억으로 확 뛰어버린 거지. 두 배 가까이, 한 70% 가까이, 80%. 그러면 기간에 걸쳐 받는 거는 인프라 매출은 81억에서 76억, 조금 감소하지만 별 차이 없고, IT 솔루션 매출이 29억에서 43억, 이것도 한 30%, 40% 정도 증가한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 합계 254억이 된 게 378억이 됐으니까, 자, IT 서비스 매출 원가는 118억, 기타 매출 원가는 290억. 그러니까 아까 요 매출에서 378억에서 290억을 빼면 뭐가 나온다? 요 판관비하고 원가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계약 부채 넘어가고 판매비 관리비 중에 급여가 7억 나가는 게 8억. 전반기에는 7억 나갔는데 이번엔 8억. 복리후생비 8,900만 원이 든 게 1억 9천.
지급 임차료 6,900만 원이 든 게 1억 2천. 이게 덩어리가 작아. 영국이 비계를 1억 4천 쓰던 걸 4,500만 원. 지급 수수료가 3억 7천 나가던 게 2억 6천으로 감소됐고, 대손상각비 2,500만 원이던 게 마이너스 4,500만 원으로 까먹었고, 무형 고정 자산 상각이 1억이 든 게 6억으로 요게 조금 불어졌고, 그래서 총 118억 나가던 게 22억으로 판관비가 나갔다. 금융 수익으로서는 파생 상품 한 2억 들어오고 뭐 총 한 3억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금융 비용으로는 이자 비용이 한 2억 나가고 별 차이 없다. 전반기는 이자도 이런 것도 나가는 거 별로 없었다.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었고. 기타 수익도 거의 큰 수치가 없으니까 패스. 법인세는 9.9%를 내서 6억 정도 세금으로 나간다. 자, 성격, 비용의 성격별 분류. 요거는 이제 성격 나오는 거. 재고재산 마이너스 17억, 원재료 상품 매입이 하는데 149억, 종고문 급여 22억, 급여에서 줄였고, 원재료 상품 사는데 160억 나가는 게 150억, 그러니까 10억 줄였고, 또 감가상각비, 무형장사 상각비는 1억이 든 게 7억으로 늘었고, 수수료가 3억 7천 나가는 게 2억 6천, 1억 줄었고, 임차료 6,900만원에서 1억 2천이니까 조금 늘었고, 요 기타 비용이 56억이 된 게 146억으로 기타 비용에서 한 2배 가까이가 확 늘었지. 그래서 원가 합치니까 312억 정도가 나온다. 이게 원가래. 312억. 아까 370억에서 312억 빼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비용별 성격. 판관비가 이었다. 요거 판관비네. 요거 판관비. 자, 현금 흐름표는 현금성 자산,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거래 내용, 건설 중인 자산, 본계정의 대체. 요게 있던 돈을 여기로 옮겼다 이 말이. 전환사채 유동성 대체, 전환사채를 여기로 옮겼다. 그 49억 정도 된다.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게는 아닌 것 같아. 케어글라스는 요번에 신규 취득한 거고, 이 바이오세는 18년에 4월 달에 휴업 상태고, C 플랫폼은 1. C 플랫폼은 관계기업으로 처분하였다. 팔았다. C 플랫폼. 이렇게 했다. K글라스 유형자산을 처분하는데 13억 정도를 썼다. 특수관계자가. 자, K글라스 지분을 20억치 샀다. UTG 회사. 이렇게 20%. 분별 손익을 보면은 소프트센, 텐클라우드, 심천, 강소 이렇게 있으면 소프트센이 206억의 매출, 텐클라우드가 171억, 심천이 5,200만원, 유한공사는 없고, 자, 여기서 영업이익이 소프트센이 43억, 텐클라우드는 171억 중에 27억, 심천은 5,200만원 매출 중에 3,700만원 마이너스 까먹었다.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텐클라우드가 71억이 된 게 171억이 됐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텐클라우드가 매출이 2배 이상, 2배 반 가까이가 뛰었다는 게 중요해. 소프트센은 전반기보다는 한 10% 정도 증가했네 맞지? 181억이 된 게 206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심천 유한정보공사 요거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수익. 국내 수익이 151억, 전반기에는 181억 나왔어. 전반기보다 못했지. 그 대신 중국 수익이 전반기에 73억이 된 게 221억. 한 3배 가까이가 3,021, 3배 가까이가 증가해보는 거야. 중국 매출이. 그럼 내년에 어떻게 했노? 지금 중국에 UTG 공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매출이 더 올라가겠지 맞지? 합계 254억이 된 게 378억으로 내년도 올해도 매출이 더 확 뛸 거라 보인다. 지금 폴더하고 플립은 아직 국내만 판매하고 있잖아. 해외로 판매되기 시작하면 더 팔리겠지. 우리도 이마이 좋은데 맞지? 인기 들었자 이거. 비유동자산은 필요 없을 거고. A 10% 이상 차지하는 단일 고객의 정보는 A사가 요번에 55억치 판매를 해줬다. IP 인프라 매출, 솔루션 매출로 팔아줬다. 유동성 위험 아까 봤던 것들 470억, 채무는 85억, 금융자산 전기가 470억이고 요번에 404억이란 말이지. 자본위험 필요 없고. 21년 6월 30일 만기 전 취득한 8회차 무기명식 무보정 3호 전환사채 10억이 21년 7월 26일 이사회를 통해서 재매각 다시 파는 걸로 결정했다. 계약 체결 및 거래 완료했다. 21년 8월 11일 날 요거 하기 전에 결의를 통해서 신설법인인 완전자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이사회를 통해서 신설법인인 완전자회사와 신설법인 자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요게 뭐할 회사인가? UTG 회사인가? 그냥 재무제표 요거는 뒤에 요거 항목을 내가 또 적어놓은 거 있는데 그게 이제 통합적으로 누를 거니까 확인할 거니까 그 대충 넘어갈게. 자, 여기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9억이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9억. 어디 투자했는 거 보니까 금융상품 감소 요거는 40억 들어왔고, 광기기업에 20억, 종속기업에 34억,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43억, 유형자산에 13억 이런 식으로 쓰고 들어오고 해서 59억이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전환사채 아까 전에 10억 쓴다고 했는 거 써서 10억 마이너스. 현금성 자산은 64억이고 시작할 때는 94억에서 마이너스 29억이 까졌다. 자, 현금성 자산은 여기에 이제 별도로 했을 때 64억 정도가 아까 300몇인가 그랬잖아, 맞지? 그리고 요거 비유동 자산은 118억. 매입 채무 외상값은 44억.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있노? 강소 2021년 6월 29일 강소소 2분기지 강소소천 과기유한공사에 2,500만 위안을 투자했다. 이게 2,500만이 한 43억 정도 돼. 위안화를 곱하면은 2,000 위안화를 바꾸니까 43억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기말 잔액이 48억 되더라. 43억을 어디 썼다? 요거 관계 회사에 이제 이거 공정가치 뭐렇게 돼 이거 이거 항목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43억 정도 됐더라. 아닌가? 잠깐만. 이거 정기제. 단기말 43억. 어디 갔노? 잘랐는가 보다. 여기 있네. 43억, 44억. 이건 외상값인데. 이거 43억 정도 되는 거. 43억짜리 있노? 45억짜리 있노? 공정가치 금융자산 45억짜리. 45억 5천만이잖아. 45억 5천만 413원. 415억 5천만 413원. 이거 아니다. 숫자가 다르네. 잠깐만. 45억 이거네. 가치 요게 이제 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 45억인데 요거는 한번 보자. 어디 썼는지. 45억짜리가 45억 5천만 413억. 요거는 아까 전에 그거고 45억 5천만 413이고. 이거다. 아까 전에 보았지? 45억 5천만. 요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합치면 48억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요게 48억 2,800만이잖아. 48억 2,800만 같은 거야. 여기에서 여기 이제 샀는 게 요게 2,500만 투자했는 게 45억 정도를 샀다. 그거 합치니까 48억이 되는데 공정가치 금융자산 강소성 그거 어디 있노? 위안화 2,500만 위안화 강소소천 과기유한공사 이게 UTG 회사 그거 맞잖아요. 서덕 그건데 강소소천 과기유한공사 그거 아이가? 아닌가? 딴 데인가? 딴 데일 것 같은데 넘어가자. 강소소천 과기유한공사에 43억 취득 요번에 샀다. 전반기에는 없었고 요번에 샀다. 그러니까 얘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지. 맞지? 아닌가? 자, 광소소천 과기유한공사 소프트센 강소성이 요번에 40 해서 100% 지분을 투자한 거 43억 투자해서. 자, 장부 금액은 33억이고 신천정보과기유한공사는 69억 텐클라우드는 145억짜리. 그래서 단기말 282억의 그 금융자산이라고 봐야 되네. 이거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 2020년에 신규 취득한 회사들이 3개라 3개. 텐클라우드, 심천, 강소정보과기 이렇게. 샤먼 서덕 마방 정보유한공사를 텐클라우드가 100%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먼 서덕은 뭐다? UTG. 아니다. 샤먼 서덕은 이제 그거지. 그 텐클라우드에 있는 그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종속기업의 투자의 변동 내역은 248억에서 34억을 요번에 취득했다. 이렇게. 소프트겐 강소유한공사에 추가 지분 출자를 했고 텐클라우드와 각 국제과기유한공사와 소프트센 심천정보과기유한공사를 신규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했다. 얘들의 지분을 늘려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소프트센 강소정보과기유한공사를 추가 지분 투자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네. 이렇게. 그러고 K글라스에 20억 투자했고 지분율은 21%를 흡수했다. 왜? K글라스는 아까 말했던 UTG. 매출 채권 42억이고 대손 충당금은 140만 원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42억이 140만 원이면 얼마고? 104 나누기 140만 원 42억 9,890만. 뭐야 이거? 14 나누기 42억 9,890만은 뭐야 이게 3%야? 42억인데 어떻게 140만이 3%가 되지? 내가 잘못 들렸나? 모를 땐 통과. 잘못 나눴나?
14 나누기 맞잖아. 대손 충당금이 몇 프로냐? 채권에서 그럼 989 나누기 14 통과 모르겠다. 나누기도 뭐하겠다. 나누기도 하여튼 요거 뒤에 가면 퍼센트 나오니까 그렇게. 자, 이거 뭐고 주식채권 덩어리가 작으니까 패스. 당반기 요거는 아까 유형자산하고 그 별도로 들어갔으니까 유형자산도 별 변동 없어. 결손금 별 변동 없고 매출금은 아까 370억에서 206억으로 좀 감소됐고 상품 매출은 별 차이 없고 유지배선 매출도 별 차이 없는데 여기 제품 매출이 170억 가까이가 팍 불어나가지고 이게 증가되는. 이거 봐봐. 그 인프라 매출 하고 직접 판매 87억이고 요번에 119억인데 여기가 아까 전에 요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짚을게. 매출 원가로는 153억, 당반기에 전반기에는 179억.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10% 이상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A사가 55억, 전반기에는 없었어. B사가 22억, 전반기에는 11억에서 두 배 뛰어든 거지. C사가 25억에서 6억으로 감소됐고 D사는 17억에서 8천만으로 감소됐다. 솔루션 KT IT 인프라 매출이 150억, 솔루션 매출 56억, 합쳐서 206억, 전반기보다는 증가했다. 솔루션 매출도 2배 가까이, 인프라 매출은 별 변동 없고. 자, 8월 11일 2021년 아까 말했던 신설법인 완전자회사회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얘들 배당은 없다. 얘들 배당을 없다. 왜? 주고 싶지만 없다. 그걸까?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없을까? 얘들은 돈이 없다. 배당을 줄 돈이 없다. 잉여금에서 줘야 되는데 얘들은 돈이 지금 결손 상태다. 마이너스 31억 상태다. 잉여금이. 그러면 잉여금에서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줘? 없다. 그러니까 배당이 없다. 배당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맞지? 회사를 뭐 자기 회사처럼 팔려고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걸 자본 잉여금을 쌓아둘 필요 없잖아. 맞지? 팔아야 되는데 그럼 남 현금 주는 거 아니면 그 자산 주는 걸 굳이 값 쳐준다 하더라도 덩어리가 낮고 실속이 있어야 주는 게 낫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얘들이 재고자산 말고 그냥 현금 바꿀 수 있는 1,000억 있고 2,000억 짜리다. 1,000억을 안고 2,000억, 그러니까 1,000억만 더 주면 아니다. 2,000억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과 재고자산에 요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없고 그냥 1,000억이다. 아이 설명이 어렵다. 맞지? 이러면은 좀 이게 덩어리가 작아지면 누구나 쉽게 이게 회사를 살 수 있는 이렇게 폭이 넓어지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자본 이것도 쳐줘야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자본이 좀 적은 상태라면 다 쳐줬잖아. 너들이 다시 키우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괜히 내가 어렵게 예를 들어 내 배당은 없다. 돈이 없으니까 배당이 없다. 2014년에 우선 유상증자 주주 공모를 해서 1,660만 주를 냈는데 그때는 A면가 500원 1,100원에 발행됐나? 이건 뭐지? 주당 발행가액 1,100원 발행가. 그리고 신주인수권 계속 신주인수권으로 자본을 늘리는 거지. 그리고 2020년에 유상증자 3자 배당 누굴 딱 찍어가 22억치 니사 이래 딱 돼가 걔네들이 사는 거는 액면가는 500원이고 2,280원은 여기서 500원에서 2,200원에서 500원을 빼면 500원만큼 주식수만큼 220 22억이면 곱하기 하면은 520 11억인가? 아니다. 공 두 개 더하면 되잖아. 맞지? 공 두 개 더하면 22억 맞네. 2억 2천인가? 10 잠깐만 더해보자. 한 개, 두 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인데 곱하기 또 10 한 개, 10억 정도 가까이가 10억이 아닌데 1억 하여튼간에 곱하면 되지. 그 돈이 자본금으로 가고 거기서 500원 뺀 주식수만큼은 어디로 간다?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인다 이 말이지. 상환 전환사채가 27억 정도가 아직까지 26억 정도가 있다. 자, 채무증권 만기일 25년 총액 60억인데 요건 아직 미상환됐다. 발행일자는 2020년에 12월 23일 날 그 발행됐는데 5년 정도 걸리지만 요거는 60억 정도를 이자율 만기 1% 회사채 아까 전에 회사채 발행했다 그랬잖아. 어딨노? 요거 유상증자 요거를 발행했다. 회사채 저기 맞지?
아닌가? 미상환 잔액, 회사 미상환 잔액 4년에서 5년짜리가 50억 정도 있다. 갚아야 되는 거. 사모자금의 사용 내역 40억 땡겨서 40억 썼고, 인증권 타 법인 증권 취득하는데 20억 땡겼는데 20억 썼고, 타 법인 인증 취득하는데 50억 땡겼는데 50억 썼다. 요거 2000년도에 땡기는 건 아까 전에 그 뭐 텐클라우드, 강소, 유한, 뭐 또 어디고 심천 요 회사들 흡수한다고 썼다 이 말이겠지. 기타 재무 이거 바로 이제 매출 채권이 40억인데 대손 충당금이 140만이다.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0.00 몇 프로라 가지고 거의 다 반다 생각하면 된다. 그럼 작년에는 어땠을까? 34기에는 매출 채권 147억 중에 4,700만 원, 0.3%. 0.3%도 거의 다 반다 봐야지. 33기에는 매출 채권 122억인데 2억 7천, 2.2%. 이때도 조금 덜 받았지만 그래도 97, 8%는 다 받았다 보면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 되지. 그리고 32기에는 매출 채권 367억인데 그 중에 4,6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설정했다는 건 0.1%. 거의 이거 다 받. 그러니까 얘들은 매출 채권이 발생되면 거의 다 받는다 보면 되는 거야. 매출을 이코로 현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시간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 다른 게 된 거지. 재고 자산을 보면은 35년 상반기에 횟수로는 한 14회 360을 365 나누기 14는 26일 만에 재고가 계속 돌고 있는 회전수가 많을수록 빠르게 회전한다는 거지. 전체 자산의 3.8%인 19억 정도가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인프라 쪽 사업이 19억 가지고 있고 솔루션에서는 520만 원.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있는 인프라 쪽 그거 뭐 모듈이나 그 있잖아 그 뭐고 그 서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재고 자산으로 남겠다 맞지? 수피겐 투자조합 이익의 820만 주 22.9%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는 19년 12월에 2년 전, 딱 2년 전쯤에 IT센이 가지고 있다가 대주주를 가지고 있다가 820만 주를 수피센이 낼름 산 거지. 수피센은 어디다? 홍콩에 있는 대규모 사모 투자조합, 사모 펀드, 사모 회사, 사모 금융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 최대 주주인 수피센 투자조합은 국내 신기술 금융 및 사모펀드 운용사 수엠 파이낸셜 베스트먼트가 조성한 펀드로 조합의 최대 출자자는 홍콩 성다 국제유한공사, 홍콩 성다 국제유한공사가 대주주다. 얘들의 돈을 이렇게 펀드를 만드는 그 펀드를 굴리는 대주주가 78%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콩 성다다. 홍콩 성다의 지분을 78% 가지고 있는 홍콩 성다가 수엠 파이낸셜 인베스트를 지분을 78%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갑자기 헷갈리노. 맞지? 출자자 수 6명인데 그 중에 홍콩 성다가 78%를 출자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가 보스 홍콩 성다. 그러니까 홍콩 기업이라 보면 되지. 맞지? 아닌가? 최대 출자자는 홍콩 성다 국제유한공사 주춘학 사장. 주춘학이 1인 소유의 투자법인이다. 이 혼자 돈 굴린단 말이지. 주춘학. 자,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홍콩 성다. 자산 총계 200 이거 얼마야? 200억. 자본 총계 199억. 매출액 없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자, 주춘학 산사대학교 학사. 셰이맨 제이한 임포트 익스포트 해외 영업부. 이 뭔데? 홍콩 성다 국제 유한공사 대표이사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바다 사장인가? 이렇게 돼 있다. 19년에 수피센 투자조합의 24%를 경영권 양수 계약을 해서 장외 매수를 했다. 기존에는 IT센이 보유하고 있는 IT센 그걸 얼마에 샀냐? 19년 10월 14일 날 250억에 샀는데 주당 3,040원. 지금 얼마라고? 2,900원. 싸다 맞지? 지금 얘들보다 싸게 사는 거지. 820만 주를 샀다. 2,900원. 그 대신 그때도 돈이 자본 유보율이 없었나? 그때 뭐 배당금 낼름낼름 빼먹었겠지. 놔둬봐야 팔면은 아깝다 하면서 맞지? 그때 내가 그거 재무제표를 못 봐서 그런데 있었을 끼야 맞지? 있었겠지. 없었나? 없어도 상관 있나 맞지? 그래서 지금 5% 주주는 수피센 투자조합, 홍콩 춘순 국제유한공사 요가 6%, 22%를 가지고 있다. 소액주주는 2,200만 주, 62%의 소액주주가 있고 1월 1일부터 지금 2021년 6월까지 최고가는 2,000원, 2,800원, 1,800원, 1,900원, 1,900원, 2,300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고 있다. 임원들 보면 웨이커준
LT 엔수 웨이커준이 83년생이야. 근데 얘 바이두 창립 멤버래. 바이두 뭔지 알지? 중국에 나 모르겠다 갑자기. 바이두 뭐 유명한데 텐센트 프로젝트 매니저고. 이 사람이 여기에 기술 관리를 했어. 상근 83년생. 나하고 6살 7살 차이 나네. 7살이면 39이네. 우와 치긴 나왔지. 남자 1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심지 TIN 88년생. 영국 코벤트리 대학 학사 사모투자 총괄하고 경영관리 68년생 홍선아 다 거의 뭐 거의 외국인 느낌 나는 정광진 57년생 신사업 프로젝트 PM 삼성 테크인 반도체 시스템 사업부 생산기술 지금 소프트센 신사업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겠네. 자 이렇게 딱 가지고 있고 삼성 정밀화학의 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까지 한 한용옥 64년생 경영지원실장으로 딱 있고 좀 뭔가 공격적이다 맞지? 직원은 31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4년이다. 자 요거 경영 참여 이거 뭐야? 탑업인 출자 아까 282억 여기 아까 전에 뭐라 해야 되나 뭐 텐클라우드 뭐 이렇게 심천 성도 요한공사 그런 거 다 합친 그 지분이 282억이라 이 말이겠지. 탑업인이 출자한 거. 자 2021년에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했다. 과천 펜타시티 PFB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를 위해서 분양 체결 24년에 하는데 계약금 10억을 냈다. 2021년 5월에는 K글라스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20억 정도를 샀다. 20억인데 7월 20일 날 30억. 오 K글라스 3자 배정 두 번이나 했네. 5월달 10월달 총 50억 납입 완료. 21년 8월에는 강서 소천 유한공사 주금 납입 일정 변경 2,500만 RMB 2,500만이면 아까 전에 얼마였지? 위안화 43억 정도 합쳐서 43억 40만 한 80매덕 되겠네. 기재정정이에요. 기재정정 21년 8월 11일 기재정정 얼마나 말이야 4천만 위안화 납입 완료. 하여튼 뭐 다 완료야.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우발 채무, 연결 기업이 제공받은 보증인 내용, 담보자산 아니고 이건 뭐지? 하여튼 뭐 29억짜리 뭐지 이거는? 패스. 또 뭐 있노? 8회차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10억에 대해서 아까 전에 봤던 이사회를 다시 팔라고 결정했고 8월 11일 이사회를 통해서 신설법인 완전자회사 합작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같은 말이 계속 나와. 자 이건 뭐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아이고 이거는 유상증자 넘어가고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에 하문서덕 마방 정보가 여기 회사가 텐클라우드의 이제 종속회사라고 본 거지. 자 이게 154억 소프트센 심천 62억 강소 33억 그리고 텐클라우드 국제과학위원공사 11억 16억 자산 이렇게 투자 지배 솔루션 스마트 교육 심천은 스마트 교육 신소재 인프라는 강소성 이렇게 돼 있다. 어렵다. 홍콩 중국 텐클라우드 과학위원은 홍콩 하문서덕 마방은 중국 심천은 중국 강소도 중국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출자 현황으로서는 뭐 크게 볼 거고 요만큼 248억 281억 요거 이렇게 248억을 출자했는데 시작할 때는 최초 취득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 합계가 안 나오네. 가액 뭐야 가액 장부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장부가액은 지금 248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282억이 됐다. 그래서 33억 정도가 지분을 흡수해서 늘어났다. 그래서 2021년 7월 20일 기준 K글라스 나 20%인 줄 알았는데 40%로 66만 주를 취득하였다. 아까 전에 K글라스 산다고 얼마 썼지 돈? 그러니까 얘들 K글라스 자 K글라스 사는데 50억 썼네. K글라스가 뭐하는 회사라고? UTG 지분 40%를 취득 UTG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 요거 이제 요 보면 요거 마무리 지어야지. 마무리가 이거 자 이제 요거를
내가 이제 나눈 거거든. 연결과 별도로. 자, 얘들이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보면은, 자, 이거 크게 해가지고 유동 비율을 보면은 별도로 했을 때 117%, 연결하면 260%, 당좌 비율은 100%, 200. 그러니까 별도 했을 때도 크게 회사가 위태위태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무난하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매출은 연결하니까 378억이고 206억, 거의 2배 차이 나지. 매출은 전반기에 181억이 된 게 206억, 연결을 하니까 매출이 전반기에 254억이 된 게 연결을 하니까 378억, 확 차이 나잖아, 맞지? 그래서 원가가 76%된 게 여기는 별도로 하니까 원가 74%. 원가 요거는 연결 상태에서 전반기에 93% 원가 들어가던 게 원가를 확 줄여가지고, 재료값을 확 줄여가지고 원가가 76%를 하락시켜서 영업이익을 17%로 업 시킨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포인트. 별도로 봤을 때도, 별도에서도 전반기에는 98%가 그거 뭐 원재료값 뭐 그런 거였는데, 판관비는 14억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이제 요번에도 별도에서도 원가를 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별도도 영업이익이 20% 가까이가 나왔던, 그래서 17%인 영업이익, 거기서 파생상품 이자비용 이걸 떠나서 EPS 149원 나와서 PR이 9배 나왔고, 별도로 해도 11배 나왔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45억, 전기에는 4억이었거든. 4억이 된 게 45억. 기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45억만큼 늘어났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지분을 사든지 뭘 하는 요 항목이 갑자기 또 생각.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304억, 전기에 316억, 별 차이 없는 거고. 매출채권은 194억이 된 게 매출채권이 감소했어. 매출채권이 감소했다는 건 돈을 그만큼 받았다는 거고, 부채가 36억이 된 게 파생 부채가 28억 됐고, 금융부채로선 전환사채가 전기에 22억이 된 게 요번에 21억 됐고, 외상값이 174억이 된 게 79억 됐고, 외상값도 줄었지. 외상값이 줄었다는 거는 내 주머니에 돈 나갔다는 소리지. 그래, 합쳐서 금융부채가 전기에는 205억이 된 게 106억이 됐다. 여기서 보면 상품 매출이 86억, 69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야 이거? 전반기로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놨네. 상품 매출이 86억이고 전반기에는 69억이고 증가했고, 유지 보수 매출이 119억에서 111억, 별 차이 없지. 여기서 제품 매출은 0.4억이고, 소프트센이 들어가면서 이제 소프트센이 아까 전에 이제 과기유한공사가 이거 소프트센, 여기가 전반기에 181억이 든 게 206억. 여기서 기타 매출 들어가니까 전기가 73억이 된 게 171억. 요게 2배 가까이 뛴 거고, 합계 요걸 206억과 171억 합치니까 378억. 전기에는 254억. 텐클라우드와 샤먼 서방이 171억. 그러니까 여기서 기타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텐클라우드 샤먼 서방이 요번 분기 2020년도에, 요게 2020년도 분기, 2020년에 흡수를 했던 요 매출이 기타 매출인 거지. 그래서 요게 텐클라우드 샤먼 서덕, 그러니까 심천과 성덕, 어디야? 그거 뭐야? 심천과 그 강소성, 거기서 올라온 매출이 171억이라는 거지. 그 기존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매출이 없었던. 그래서 요걸 또 세분하면 국내 매출이 151억이고 전반기엔 181억. 중국이 그 중에 226억이고 전반기에는 73억이었던 게 요번에 3배 가까이가 점프된 거지. 요렇게. 시점에서 인식하는 수익, 인프라 매출이 68억이 된 게 73억, 별 차이 없고, 솔루션 매출이 74억이 된 게 184억으로 솔루션 매출이 확 올라왔는 거야. 솔루션 매출이 합쳐서 258억, 전반기에는 143억, 거의 막 2배 가까이, 2배나 한 70%, 47, 28, 70% 이상이 상승한 거고, 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벌어들이는 것 중에는 인프라 매출이 81억이 된 게 76억 감소됐고, 솔루션 매출이 29억에서 43억, 이것도 별 차이 없지만 합쳐서 전반기에 119억이 된 게 111억이 된 게 119억. 이건 별 차이 없어. 이건 별 차이 없어. 어디서 많이 올랐나? 솔루션 매출에서 솔루션이 74억이 된 게 184억으로 확 올랐던 게 있다. 그러면 별도에서는 솔루션 매출이 봐봐. IT 솔루션 매출이 0.9억에서 13억으로 뭐 조금 올랐다 맞지? 1억에서 13억 올랐으니까 13배 올랐긴 올랐네. 자, 그리고 인프라 매출은 68억에서 73억 별 차이 없지. 인프라 매출 어딨노? 68에 73억 별 차이 똑같고, 솔루션 매출이 없던 거에서 솔루션 매출이 별도에서, 그러니까 별도라는 건 소프트센 별도에서는 솔루션 매출이 없었는데, IT 뭐야 이거 텐클라우드 뭐 강소성과 이런 거 심천을 흡수하면서 나타난 거라 봐야 되지, 맞지?
이게 없었잖아. 이 별도를 하니까 없었는데 솔루션 매출이 없었는데 솔루션 매출이 이게 딱 나타나니까 이 솔루션 매출이 나타났잖아. 이 솔루션 매출이 없었는데 그건 뭐다? 연결해서 그게 들어왔다고 봐야 되지. 연결은 어디에? 심천, 강수성, 텐클라우드, 막 이런 데서 확 올라왔다고 봐야 된다. 나머지는 뭐 IT 인프라 매출 별 변동 없고 똑같고 그래서 206억 여기서 170억 빼면 206억에서 170억 빼면 맞지? 378억 더하면 378억이니까 별도가 작년 텐클라우드, 강소, 심천 요 회사들이 흡수되면서 매출이 거의 그 포트폴리오의 거의 반 가까이가 차지하는 게 팍 튀어나왔다. 맞지? 그래서 매출 채권 42억에 대손 충당금 0%대, 재고 자산은 19억, 전체 자산 3.8%, 회전율은 14회. 요렇게 돼 있다. 직원 평균 건설연수는 4년. 이렇게 딱 돼 있고 이것도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게 없네. 이거 다 봤던 거. 자, 이렇게 봤으니까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